어? 제 가방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한국에 온 지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토론토 출신의 신디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기 전 여행 블로그나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지하철이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겪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그녀가 상상하던 범위를 훌쩍 넘어선 것이었죠. 신디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위해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는데 첫날부터 연이어 기묘할 정도로 친절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번잡한 지하철에 올랐는데 다행히 자리가 나서 겨우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다리 좀 편히 펼 수 있겠다 싶어 한숨 돌리려는 순간 옆에 앉은 한국인 중년 남성이 말없이 신디의 가방을 슬쩍 들어 올리더니 자기 무릎 위에 얹는 겁니다. 뭐지? 신디는 얼떨결에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가방을 슬쩍 당겨야 하나 고민이 들었지만 중년 남성은 태연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신디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디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에 의심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남자가 내 가방을 슬쩍 가져가려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중요한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어쩌지? 한국어가 서툴러 대놓고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 신디는 잠시 고민하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한국인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지하철 속 일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경계하는 낌새조차 알아채지 못한 듯 다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남성은 무심한 듯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무겁죠? 그 짧은 한마디가 신디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작 가방 하나 들어주며 무겁죠? 라고 묻는 한국인의 다정함이라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제야 남성이 왜 이러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디의 가방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그저 무거워 보이는 여행자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요. 여전히 그 상황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남성의 배려 어린 태도에 신디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그녀도 경계심을 내려놓고 이게 한국 문화인가 하며 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지하철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신디는 용기를 내어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릴 건데 가방 돌려주셔도 될까요? 신디의 서툰 한국어의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어색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남성은 웃으며 천만에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선 신디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캐나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지만 그 친절함에는 보통 말로만 건네는 인사나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도 지하철이라는 붐비는 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무척 낯설었어요. 이 경험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신디는 그날 밤 한국에 정착한 친구인 캐시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캐시는 신디의 이야기를 듣더니 익숙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거 한국에선 흔한 일이야. 특히 지하철에서는 다들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거고. 신디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짐도 그냥 들어준다고? 캐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게다가 한국은 치안도 좋고 신뢰도 높은 나라잖아. 서로 믿는 분위기랄까?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런 배려가 자주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 우리 같은 외국인도 곧 익숙해질걸? 캐시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의문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친절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게 가능해? 그날 이후 신디는 한국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장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서 있는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가끔 지친 직장인들이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아무도 그들을 깨우거나 방해하지 않는 모습도 참 신기했습니다. 신디는 서서히 한국이라는 나라, 특히 한국의 지하철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배려가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며칠 후
신디는 또 다른 특별한 배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자리를 양보받는 입장이었죠. 출퇴근 시간대에 종종 사람들이 가득 찬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유난히 피곤했던 신디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앉으세요. 괜찮으시면. 신디는 이번에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도 꽤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죠.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신디는 연신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라며 손을 저었지만 여자는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확고한 듯 신디를 자리에 앉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쉬게 된 신디는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배려가 이 나라에선 정말 일상적인 건가? 캐시가 말했던 한국인들의 습관적인 배려라는 것이 정말인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남짓이었지만 신디는 매일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를 통해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당황스럽게 다가왔던 그들의 행동들이 이제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디는 한국 지하철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겪고 나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기대 반, 호기심 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사람들의 배려가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지하철에서 매일같이 보게 되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신디는 서울 시내 관광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나섰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고 명동 쪽으로 가던 중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붐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치 출근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한 차에 타게 된 듯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는 말이 실감났죠. 신디는 처음 겪는 출근 시간대의 혼잡함에 약간 긴장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지하철 중앙 쪽에 서게 된 신디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혼잡한 와중에도 줄을 맞춰 조용히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숨겨진 신호가 울리기라도 한 듯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리고 타는 모습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정돈된 풍경이었죠.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신디의 팔꿈치를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신디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신디에게 내밀고 있었죠. 그것은 작은 교통카드였습니다. 신디는 갑자기 말을 걸어온 이 여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교통카드 없으신가요? 그녀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영어로 물었습니다. 순간 신디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내가 티켓을 잘못 구입했나? 그녀는 순간적인 혼란에 잠시 멈칫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저는 일회용 티켓을 사서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신디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통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더 편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충전해 쓰는 거라 더 싸고 편해요.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드에 돈을 충전해두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죠. 신디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교통카드까지 빌리려는 마음씨에 한번 놀랐고 한국에서 이런 친절을 받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신디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녀는 굳이 카드를 건네고는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결국 신디는 호기심과 고마운 마음에 그 교통카드를 받아들었죠. 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걸까?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지나자 어느덧 신디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지하철,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 공공예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등 모든 것이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잘 지켜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칸마다 와이파이와 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노약자들도 청소년들도 모두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 신디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었구나. 무엇보다 한국 지하철에서 가장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개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타인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았죠. 마치 지하철이 모두의 편안한 휴식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각자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디는 숙소로 돌아가며 한국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데도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신디는 뉴욕과 토론토에서의 지하철 경험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지하철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종종 큰 소리로 웃거나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술에 취해 소란스러운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럴 때면 자주 불쾌감을 느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신디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한국어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동안 신디가 경험했던 대중교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하는 지하철, 철저하게 줄을 맞춰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 크지 않은 나라에 촘촘히 연결된 지하철 노선은 마치 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시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디는 또 한 번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있던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지하철 칸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할머니는 다소 힘겨워 보였지만 사람들 틈을 헤치며 가까스로 들어서셨죠. 그러자 그 순간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도 할머니에게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고 주위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디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진짜로 서로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노예학자석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 후로 신디는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예학자석이 비어있을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한국인의 배려심과 존중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디는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타고 가다 맞은편 자리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걸까?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누구도 그 가방을 만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승객들은 평온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길이나 공공장소에 누군가의 소지품이 놓여 있으면 자주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소지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디는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이 깔린 공공질서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매일같이 배려와 질서의 문화를 경험하며 감동하고 있던 신디에게 그날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을 타는 일이 꽤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을 피해 앉거나 짐이 무거워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한국인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지하철의 규칙적인 배려와 친절이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퇴근 시간대 신디는 여러 명소를 둘러보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모습을 보며 잠시 주춤했지만 더 늦어지면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하철에 올라탔죠. 그날따라 지하철은 더 붐비고 있었고 온몸에 피곤이 몰려오던 신디는 간신히 자리가 나길 바라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 누군가 내리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생겼고 신디는 재빨리 앉았습니다.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 핸드폰을 꺼내 여행 사진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잠시 후 신디가 앉아있는 자리에 시선이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신디를 쏘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신디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고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신디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여긴 노예학자석이에요. 양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남성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디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순간
신디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노약자석. 그녀는 당황해서 자신이 앉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심코 앉은 자리가 노약자석인 줄 몰랐던 겁니다. 캐나다에서 대부분 노약자석에는 큰 표시가 있거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차분한 파란색으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신디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신디는 재빨리 자리를 일어나며 젊은 남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남성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신디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하철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디가 자리를 옮기자마자 한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으셨고 그녀를 바라보던 몇몇 승객들이 신디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표정엔 다소 실망과 불편한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디가 외국인이니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죠. 신디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무심코 앉은 것뿐인데 모두가 나를 안 좋게 보고 있잖아. 한국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 문화와 질서를 그동안 당연하게 감동하며 받아들였는데 정작 자신이 그 문화를 어기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방인의 시선은 신디를 긴장하게 했고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문화와 배려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북적였고 신디는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게 볼까 두려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자리를 알려주었던 젊은 남성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외국에 가면 종종 실수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신디를 편안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처음엔 지하철에서 이런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요. 노약자석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다들 천천히 익히는 거죠. 그의 다정한 말에 신디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저도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도 앞으로 한국에서 배울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나라엔 사소한 규칙이 꽤 많거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곧 자신의 정거장에서 내리기 위해 준비했지만 내리기 전 신디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국에서는 서로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남성이 내리고 나자 신디는 다시 한번 그가 건넨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조금 전의 상황을 너무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런 문화적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낯선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지하철에서 보이는 한국인들의 배려와 질서, 정연한 행동이 단지 그들만의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 문화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신디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피곤해 보이는 젊은 여성 한 명이 허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 다소 고통스러워 보여 신디는 걱정이 되었죠. 마침 자리가 있었기에 신디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실래요? 신디는 어색한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신디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곧 고마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신디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을 스스로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배려의 문화였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지하철에서 배우는 예절이 단지 규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전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신디는 한국에서 배운 소소한 배려와 존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디는 한국 지하철에서 받은 배려와 감동을 잊지 않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출퇴근 시간의 붐비는 지하철에서도 편안하게 자리 양보를 하고 모르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그 호의를 당연한 듯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배려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신디는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지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 좌석에 있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그가 잠들지 않도록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마스크를 깜빡 잊은 듯한 어린 아이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작은 배려들이 신디에게는 하나하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지켜주는 작은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디는 문득 자신이 한국에 와서 느꼈던 첫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지하철 안에서의 배려가 낯설고 경계심이 들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배려의 의미와 진정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에서 겪었던 배려와 질서가 그저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신디는 그동안의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만난 여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처음엔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영상을 올린 후 신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에 공감하며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해외 시청자들도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배려가 일상이 된 이곳에서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답니다.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신디는 이곳에서 배운 배려와 따뜻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자신도 이런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다르지만 그녀가 느낀 한국식 배려를 캐나다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귀국날 신디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자리와 짐을 양보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신디에게는 한국의 특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야. 사람들 속에 묻어난 그 배려가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신디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한국 지하철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녕, 한국 그리고 고마워요. 신디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